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원전 제2권에 나오는 종화균형표라고 하는 종목의 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내용은 한국경제TV에서 방영되는 일목균형표 강좌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했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나름대로는 또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또 시간 제약이 있고 하니까 저기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트는 이제 TV에 가져나갔던 그림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일목균형표 그 원전 한글판 출판할 때 기초가 되는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죠. 균형표 이제 원전이 뭐 1, 2, 3, 4, 5, 6, 7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권을 일목산이 완결편이라고 부르고요. 1권에서 균형표의 각 선들과 약간 간단한 스팬, 뭐 그리고 가격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제2권 완결편에서는 이제 파동이나 특히 시간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차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종화균형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균형표 원전 내에서 아마 그 3권 주간편, 4권 행보편 가기 전에 균형표의 그 제반 내용이 가장 많이 녹아 있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화균형표를 제대로 익혀버리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니 균형표의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그 제가 원전 한글판 낼 때 초고입니다. 초고. 일목균형표의 종목 사례 그리고 종화 그럽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조금 하고 차트로 갈게요. 근데 차트를 이번 한 시간에 다 못합니다. 이 한 장의 차트를 여러 번 나눠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책의 독자 가운데서는 제 1권을 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1969년 일본 쇼와 44년 69년 그러면 일목산인 이분이 제 1권 책을 펴낸 해예요. 편인데 이 이제 완결편은 그 뒤에 이제 뭐 2년 뒤에인가 나왔지만 그림의 시작은 69년도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가져올게요. 그림을 가져옵니다. 원전 2권에 보면은 차트가 이제 여러 개가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종화균형표라고 하는 이 차트가 있습니다. 이건 원전에 있는 그림을 스캔을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표시를 한 것인데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조정받고 돌아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장의 출발 이 부분에도 이제 준비 구성부터 해 가지고 배울 게 나름 물론 많죠. 많은데 저는 이 뒷부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하고 그 뒤에 장면도 이 다음에 다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종화균형표를 보면 이 차트가 일목산인이 손으로 그리던 일목균형표 차트이고요. 보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 줄이 꺼져 있고요. 이제 뭐 세로 쪽에는 시간이 쭉 이게 9개 봉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칸에 9개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세로 쪽에는 가격이죠. 뭐 250엔, 300엔, 350엔, 400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봉이 그려져 있고, 여기 전환선, 기준선이 그려져 있고요. 요 뒤에 보면 후행스팬이 이렇게 이점선으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이제 한 가지, 보면 이 상승 과정에서 밑에 보면은 선행스팬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름대가 하나도 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목산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이렇게 정별로 올라갈 때는 이때는 안 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균형표의 구름대가 한 60선이나 선행스팬 1, 예, 인원 뭐 100에서 한 122평 지금 이평선하고 좀 비슷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배열이 좋을 때는 이 전환선 기준선이 정배를 타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굳이 그렇게 뭐 예, 밑에 있는 60이나 121선까지 잘 안 보죠, 그죠? 중장기적으로 막 꼬여가지고 돌아간다든지 이럴 때 아니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일목산 이분이 여러분 여기 점선 지금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공책에다가 이 써가지고 일일이 숫자를 계산해서 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손으로 그릴 때니까 이 완전 상승 정별 구간에는 지금 밑에 여기는 구름을 안 그린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져 내려와 가지고 기준선하고 이탈을 하니까 이제 여기 오면 만날 테니까 그리기 시작해요. 예, 그 일목산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 이 그림 뒤 장면이 예,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와 가지고 예,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예, 자, 그다음 그림 예,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이 각각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일목균형표 원전 수강생 자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름을 알려드려야죠. 리눅스님이라고 예, 우리 원전 수강생 회원이 이걸 다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노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원전 강좌할 때 한글 번역판 교재를 드리는데요. 지금 시중에 이렇게 책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전부 워드 프로세서, 예, 워드 프로그램에 타이핑 해가지고 다시 쓴 회원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기 들어가는 그림을 전부 예, 다시 그려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예, 이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우리 이제 회원분도 회원이라 그렇게 원전 수강한 동인도 예, 이제 투자를 하니까 제가 전에 아마 통화를 하면서 들은 것 같는데 그 해외 펀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투자를 하면 은행 직원이 이제 나중에는 놀라가 물어보더라 그러죠. 왜냐면은 이 손님이 고객이 와가지고 사면 올라갔다가 예, 돈 빼고 나면은 빠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세는요, 여러분, 아까 소화 44년이라고 그랬죠. 쭉 이제 내려와 가지고 예, 그 전에는 더 바닥이 있었겠죠, 그죠? 246과 250엔 쌍바닥을 찍고요. 이게 이제 26일의 관계를 가집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 친 것마다 이게 26일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예, 횡보를 하다가 상투를 치고 조정에 들어갑니다. 떨어지면서 이제 이 구름대 상단을 깨고 구름대 하단도 깨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다 구름 하단 걸리고 기준선 있고 올라가다가 예, 구름 딛고 이래가지고 저까지 올라갑니다. 예, 431까지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이 들어와가지고 구름 아래로 떨어지죠, 그죠? 여기서는 구름 그려놨죠. 기준선 깨고 예, 구름 상단 깨고 하단 깨고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을 했는데 여기 딱 걸립니다. 구름이 딱 걸립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이렇게 꽈배기 꼬이는 자리, 교차하는 자리 걸리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밟는데 지금 이 장면 설명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구석이 많고요. 원전에 보면 일목산 이분이 봉 설명하고 추세 설명하고 전환선 기준 설명하고 회행서편 설명하고 구름 설명하고 가격 목표치 설명하고 시간론 설명하고 시간론도 기본수치와 대등수치 설명하고 예, 그 다음에 기본수치 봉의 리듬 일목 이런 얘기 뭐 엄청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능표 원전을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도 종합기능표를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해보시면 예, 기법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46, 250에서 가서 횡보를 치다가 345를 목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398 상투를 치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딱 쳐놨죠. 여기 26, 예, 1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 기준선 이탈했습니다. 구름 상단 이탈했고요. 하단 깨고요. 여기까지 딱 떨어집니다. 예, 떨어져 반등 좀 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살살살살 따라서 가볼게요. 한번 가시죠. 자, 갑니다. 대개 이제 그 하락 저점을 꼭 잡고들 싶어 하시니까 이 그림에서는 조정과 조정의 완성 상승 과정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시세가 여기 갔다가, 예, 이제 보면은, 이 그림을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안 된다. 형광펜으로 가서, 이게 좀 낫네요. 이걸 할게요. 예, 이게 잘 보이네요. 자, 기준선 이탈하고, 예, 구름 상단까지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전환선 깬 거야 뭐 중간중간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라인들이 이탈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기존 상승 추세에서 이 완전 이탈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탈을 하고요. 이 파동적으로도 보면 하락 N자로 이렇게 딱 저점을 깨고요. 이 대음봉의 기준선을 딱 깨고 이렇게 갑니다. 예, 가는데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조금 이 눈에 보이는데 하면 1, 2, 3, 4, 5파로 딱 때립니다. 예, 큰 하락 N자 3파나 5파면 파동적으로는 구성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쌍바닥을 찍고 딱 돌아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기준선 돌파하고, 그런데 자,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0일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며칠 걸리냐면 20일이 걸립니다. 이건 이제 일목기본수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을 돌아 올라갑니다. 그럼 내려올 때 일수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일수부터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는데, 예,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11일이 됩니다. 1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총 합치면 여기까지가 34일이에요. 그럼 일목균교 기본수치 33보다 하루 더 갔습니다. 일수로는 이렇게 따져갑니다. 이게 5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5일과 이 5일이 일종의 대등이기도 하고, 예, 여기서 이제 상바닥 찍고 이 주가, 예, 이 일종의 그 엉어리진 이 박스를 딱 돌파하는 양봉이 하나 딱 나오죠. 그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9개는 하나 모자라네요. 그보다는 뭐냐, 월상바닥이니까. 예,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약간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 갭이 열리고 이게 여기 5일, 아직 5일에서 9일 정도 있으면은 되게 좋거든요. 아일랜드 갭은 여러분 이렇게 봉이 가다가 이렇게 딱 하나 떨어지고, 예, 갭 나겠다가 갭 상승으로 가보면 이게 아일랜드 갭 아닙니까? 섬골 반전, 그죠? 예, 일목원전에서는 사자선, 버린 자식선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봉이 여러 개 뭉쳐도 떨어지면서 여기서 갭 하나 열리고 갭 열리고 딱 올라가면 이 전체가 하나의 섬유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반전형이 되기 쉬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것도 리듬이 한 5일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5일과 이 5일을 합치면 이것 자체는 9일이 돼요. 일목균기 9기본수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10일이 되네. 둘, 넷, 이게 6일이었구나. 예, 제가 5일이라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예, 이거 6일입니다. 6일이나 5일이나 거기서 어쨌든 이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파일 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되죠. 11이죠. 그러면 왼쪽에 11이라고 약간 대등수직 관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양편특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여기까지 정확히 12개입니다. 그럼 22일하고 22일하고 어떻게 됩니까? 대등수치죠. 예, 대등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기본수치 13의 영역이기도 하고, 이 앞에서 나왔던 11일과 여기 12일과 요 12일이 대등수치로 돌아갑니다.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이 돌아갑니다. 예. 다시요. 이건 20일이고 이게 11일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33, 34라고 그랬고요. 예, 그 다음에 5일짜리 리듬도 있고, 여기도 5일짜리 리듬이 있고, 예, 이 떨어지면서 이제 나타난 날들이 10일이고 올라가서 10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등수치 리듬이 나왔고요. 제가 너무 먼저 일자를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 중심을 넘어가다가 이제 걸리고 요 빠졌고요. 그럼 떨어진 다음에 이제 상바닥 찍고 올라가면서 이 반등이 구름 하단에 걸립니다. 이 구름 하단에 딱 걸립니다. 이게 지금 구름을 이게 선행스핀 1이거든요. 이게 지금 선행스핀 2는 아직 안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선행스핀 1이 가고요. 선행스핀 2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46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서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5일 리듬이 있고요. 구름 하단에 걸렸잖아요. 이 작자가 직접적인 저항이 되죠. 저항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46과 올라가기 전 요 345하고의 관계는 이제 균형표에서 말하는 S파동이 됩니다. 이렇게 S파동이 됩니다. 이렇게 걸린 셈이 됩니다. 이 걸린 셈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억지 천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구름에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일수로도 걸리고 그러고 난 뒤 이제 뭐 하락 조정이 다시 와가지고 310 여기 왔을 때를 보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죠. 이 빠지면서 이제 12일 걸린 게 이쪽에 11이라고 사실 뭐 하루 차이 나는 대등수치 영역인데 뭐 또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선 지지를 하죠. 그래서 이 기준선은 최근 26일간의 고가와 저가의 절반으로 내기 때문에 이 기준선은 바로 이 직전 상승 파동의 절반이고요. 지금 조정을 이렇게 딱 받은 겁니다. 이렇게 딱 받은 겁니다. 대등 수치와 가격이 여기서 합치를 하죠.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또 이걸 이제 보면 다르게 보면은 이게 역 헤드앤드 숄더가 됩니다. 역 헤드앤드 숄더가 됩니다. 이건 이쪽 길이가 긴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역 헤드앤드 숄더인데 이게 Y자형이 됩니다. 이 자체가 확산했거든요.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고가 어깨 똑같죠. 그 다음에 요렇게 확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산행이라고 하는 건 기본 기준선 기본선하고 이 결정선이 이게 보면 이쪽으로 좀 더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산되니까 이걸 Y자행이라고 하거든요. 영문의 Y자처럼, 그죠? 갈수록 확산이 되죠. 이 보면 이 저점과 이 고점이 이 앞보다 넓어졌으니까 확산행이잖아요. 저런 것들은 이제 상토와 바닥의 중요한 패턴이에요. 여기는 물론 이래가지고 돌아가고 나니까 이거 헤드앤드 숄더였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되는데 뭐 더 좀 용이하려면 이 가격과 이 가격이 같았으면 더 좋았겠죠. 제가 지금 이걸 여러 가지로 여러분 설명드릴 건데 한편으로는 이건 뭐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357과 346은 여러분 이게 11 정도 가격 폭이 있죠. 이제 마이너스 11 정도 내려왔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301이니까 이게 이제 11 정도 수렴하면은 302, 그죠? 그 정도면 가격 습성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요, 확산해 가지고 갔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너무 작게 그렸나요? 여기서 이렇게 빠진 만큼 여기서 이만큼 더 올리는 거죠. 그럼 이 폭과 이 폭, 요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여기서 이제 한 2원 정도, 2n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확히 일치는 안 하지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원전에 이런 설명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10원을 바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조작을 하면 안 되고요. 게다가 이건 도지가 나와버렸잖아요. 도지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12일이라는 일수 대등. 그 다음에 약간 요거하고 물론 가격은 같지는 않잖아요. 여기서는 9엔 차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11엔 차이 나니까 약간은 그런 식의 가격이 그러니까 축소되는 형태로, 그걸 P3존이라고 해요. 균형표에서 가격이 이렇게 수렴하면요, 우리가 저기 봉 패턴에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온 걸 보면은 이게 무슨 깃발 페넌트형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수렴형이다 이러면 일목에서는 이걸 P형이라고 해요. Y형은 반대로 이렇게 갈수록 확산되는 형.
이렇게 확산되는 거. 그럼 얘는 P03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억지로 맞추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파동 생긴 대로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럴듯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경우라면 제가 나온 김에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고점이 그죠 300 한 60 한 7 갔다 합시다. 그러면 10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10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내려올 때 여러분 가격이 어떻게 두 가지 가능성이 나와요. 301에서 10을 더해 가지고 311이 되거나, 예? 아니면 여기서부터 11을 더 빼버리거나, 그러면 확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파동 고점이 여기 겨우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확산되면 이게 잘못하면 깨져 버리지. 그건 안 해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숫자를 너무 많이 잡았구나. 한번 그냥 한 3 그럽시다. 3. 그럼 3 그러면 너무 좁지만 이게 3 그럼 너무 적나요? 이게 뭐 한 35,700원짜리 주가라고 하면 300원이 너무 작다, 그죠? 아무튼 이건 제가 더 설명 안 할게요. 너무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렴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이 이거보다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 전체 길이가 사실 조금 짧긴 해요. 짧은데 제가 뭐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좀 장기간 충분히 조정받은 어떤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것보다 살짝 더 올라가고, 그죠? 한 요 정도 해놓을까요? 살짝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내려오면 그때 이 저점은 어디가 될까? 요거보다 올라간 폭격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보다 올라가 가지고 이 지점에서 딛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그만큼 더 벗어나는 거죠. 그럼 이 지점까지 내려와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치를 세워보는 거죠. 그죠? 예측치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보는 이유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락했던 시세가 반등을 하면서 한 전고점 때까지 와야 됩니다. 헤드앤드 숄더라고 하는 건 한 이 정도 갖다 놔야 헤드앤드 숄더로 생각해 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가가 내려가다가 한 요 정도 반등했는데 이 가지고 뭐 벌써부터 헤드앤드 숄더 따지고 그러진 않죠. 일단 이 근처까지 땡겨놔 버리면은 거꾸로 보면 목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설명 많이 합니다. 이걸 다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올라가다가 그동안을 보세요. 저가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비례미를 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고가 올라가고 저가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 다음 조정이 이래 가지고 싹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버리네. 그럼 일단 헤드앤드 숄더에 대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이 가다가 이렇게 되면 헤드앤드 숄더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데 벌써 헤드앤드 숄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 너무 길게 했네요.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여기 여러분 원전이 없는 내용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 엄청 설명 오래 했죠. 그리고 아무튼 여기가 기준선이니까 이 상승의 절반 조정받고 도진하고 양봉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출발 안 해요. 여기서도 보면 그러다 여기서 갭 상승 나오는데, 이 날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게 26일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저 거꾸로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 자체는 또 17변화일이기도 하고요. 18, 19, 20, 21, 22, 23, 24, 25, 26.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6일이에요. 자, 이 자리가, 그럼 여기가 이제 단기 변화일이잖아요. 그죠? 자, 이날이 변화일입니다, 여러분. 17과 26 변화일이에요. 물론 저가는 여기서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엉어리져 있잖아요. 한 6일 정도, 5일 6일 정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갭 상승 나오면서 이거 딱 뚫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상승의 일자 아닙니까? 26 변화일 있고 뚫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376까지 가요.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어지는데, 뭐가 재미있느냐 하면, 이것도 1, 3, 세볼게요. 1, 3, 세볼게요.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잖아요. 그죠? 아까 이거 빠질 때 며칠이죠? 12일이죠. 그죠? 이게 아까 11일이었죠. 그죠?
대등수치라고 했죠. 일자 계산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건 암산하기 쉽죠. 346에서 280을 빼면 얼마다? 66n이 오른 겁니다. 그럼 310에다 66을 더해보세요. 바로 376이지. 이 산수지. 그럼 얘하고 파동의 길이가 어떻다? 전문적인 용어로 똔똔이라고 합니다. 예, 이 똔똔이다. 같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생긴 그대로 N자처럼 파동으로 올라갔는데 이 첫 파동과 그 다음 파동 길이가 똑같대. 예? 그래서 이게 뭐 N가 목표치가 376이라고 돼요. 이게 달성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12일 도지의 음봉. 그래서 이걸 내가 미리 이제 계산을 해놓고 있으면 며칠까지 간다, 얼마까지 간다 하는 건 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내가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놓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 왔을 때 시장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 느낌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균형표의 그 입체적인 요소, 예, 입체적인 묘. 여기서 여실히 잘 나타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조정 들어와서 내려왔을 때 한번 여기를 볼게요. 이 그림을 좀 키워볼까요? 혹시 폰이나 이런 걸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338까지 내려왔을 때 그 괴선이라고 할게요. 그냥 선으로 보면 어디 와 있습니까? 구름 요 상단 부근에 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구름이 살짝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는 이 가격대가 수평하는 가격대거든요. 그냥 이 구름대 영역인 거예요. 구름 상단 영역인 거예요. 구름대 상단 영역인데 여기 선행스팬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준선이나 전환선과 달리, 예, 이건 1호부터 26 전에 52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을 가지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이 398에 280을 더해가 나누기 2를 하면 339가 나와요. 여러분 339 라인이 요 지나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선행스팬 2는 지금 내가 내려와서 만나지만 사실은 26일 전에 그로부터 52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을 절반을 내 가지고 그걸 26일 앞에 그려놨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이 선은, 예? 이 선은 바로 직전 이 전체 하락의 절반인 거예요. 이걸 물론 여기서 돌파를 잘 했는데 올라갔다가, 예, 가격상 66의 대등수치 배반치를 달성하고 여기 와가지고 지지를 한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표는 입체적이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 지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할 게 있는데 346에서 이제 310을 빼면 이게 마이너스 한 36 정도 되죠. 예, 376에서 338을 빼면 이게 마이너스 한 38 정도 됩니다. 이 당시로는 한 2N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올라갈 때 66 올라갔잖아. 이건 똑같죠. 떨어질 때 3638입니다. 거의 같죠. 비슷하죠. 그죠? 게다가 아래꼬리 싹 달아놨고 그 다음 양봉 딱 빨간 양봉 하나, 특별 주목선 하나 딱 꽂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가격상 지지점이라고 하는 거 알고요. 큰 하락, 직전 하락 전체의 절반 중심축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눌림목 가격과 이 눌림목 가격이 같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런데 이날 현재는 이게 바닥이 될지 안 될지 내가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양봉이 딱 떠버리면서 이거 좀 다르네, 뭐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균형표 일종의
장점이라면 예, 장점이죠.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 라인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전환선 기준선이 여러분 호전이 나왔습니다. 호전이 나오고 떴다가 여기 지지를 했는데 26 준비구선 갖추고 이제 올라가죠, 그죠? 예, 그러는 사이에 후행스팬도 이렇게 호전이 이미 됐고요. 그러면 이 전환선 기준선 호전, 후행스팬 호전, 요 구름 돌파하는 요 있죠, 요. 예, 그럼 이게 균형표가 호전됐다, 36 호전이다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거 이제 요 절차는 요 절차대로 따라서 또 우리가 매매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까지는 이 시세가 흘러가면서 시간, 가격, 네, 요런 습성상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하락에는 못 그죠? 34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338이니까 2N 차입니다. 2N. 그 다음에 여기 수평하는 라인 있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일목균형의 차트를 보시다가 길게 수평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 직전에 항상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이런 파동. 아까 이 라인은 이 전체 하락의 절반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요, 이날부터 26 앞으로 돌리고 52로 돌려보면 376하고 280 이 파동의 절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주가가 물론 여기까지 조정을 안 받았죠. 안 왔습니다. 바로 와요. 이미 두 번 눌렀는데 여기 또 오가 이렇게 하락연자를 눌러대면 이 차트들 라인들이 엉망돼 버리죠. 예, 구름 하단까지 오면 안 좋아요. 음에서 양으로 전환했는데 뭘 여기까지 옵니까? 예, 목이 말라가지고 뭐 밑에 호수 바닥에 물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렸고요. 여기서도 조금 더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좀 축약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안에서 이 다음에 제가 이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을 해설을 할 겁니다. 해설을 할 건데 이 그림을 안 그려놨나? 뭘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 하면요, 여러분 이 246에서 398까지 올라간 게 이게 폭이 얼른 남산이 됩니까? 152잖아요. 152 맞죠? 네. 그러니까 280에 151을 더하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432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실제 상투가 433입니다. 그러면 이 시세는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 참 재밌죠, 그죠? 이 참 재밌습니다. 대단히 재밌습니다. 예. 뭐 또 이전 시세까지 뭐 추적해가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건 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하락해가지고 딱딱딱딱딱 리듬 지키면서 올라가는 이걸 봤는데, 이게 이제 최종 상투입니다. 최종 상투인데 이 최종 상투 찍을 때의 뭐 시간은 또 시간이고 둘째치고 432라고 하는 가격 목표치를 달성합니다. 이게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게 해보면, 그러니까 일목산 이분이 뭐 일부러 딱 맞는 종목 하나 골라내 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나온 김에 조금 서비스로 더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 제가 2021년 6월 28일 밤 12시에 방송되는, 왜냐면 제가 지금 미리 토요일날 지금 25일날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 해설 그 설명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기왕에 제가 이제 오픈하기라는 거 이렇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상투 과정에서 보면 또 이제 뭐 목표지 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있고 여기서 작은 봉의 리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뭐 40이 변할 표시입니다. 43일에서 밀리는데, 요거 보면 전환선 이탈 이런 것만 가지고 바로 매도치기는 좀 어렵지만 433, 432 목표지 달성은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이 자체가 이 뭐 억지로 할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에서 긴선을 깨버립니다. 특히나 이날은 감아치면 그 다음날 보세요. 시가가 여기잖아요. 장중 반등이 긴선에 딱 걸리고 여기까지 그냥 패버립니다. 이탈했잖아요.
목표지까지 달성했는데 이걸 뭐 보고 그냥 놔둡니까? 그래서 일목의 형보론 따르면 이거 도지형 나오는 거 있죠. 이것도 음으로 칩니다. 그럼 중간에 양 하나 넣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단 어봉이 4개입니다. 여기까지는 3음년인데 이 봉이 이런 깔끔한 음봉은 아니어서 사케타 방식의 뭐 확산병이 된다 안 된다 그 이론의 여전히 있겠지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큰 목표치 달성하고 기준선에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기준선에도 올라타냐 하면 못하잖아요. 거기서 수렴하다가 여기서 한 방 더 때려버립니다. 완전 마지막 한 방입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깨져 내려가잖아요. 깨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균형표 역전이 일어납니다. 전환선과 균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호전이 나왔고요. 이 데드크로스 역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후행서편도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구름 상단 깨고요. 그냥 내려가는 거죠. 내려갑니다. 서비스로 요 뒤까지 잠깐 요거는 자세히는 안 보고 잠깐만 볼게요. 그리고 반등 오거든요. 반등 오는데 반등 오는데 여기 지금 딱 가격 자체가 구름이 정확히 닿죠. 그 다음에 이게 395죠. 여기 보세요. 395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S점입니다. S점입니다. 그럼 여기는 가격으로 걸리고 그러니까 직전 파동으로 걸리고 구름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구름이 이렇게 교차하는 구간이 변곡점이 되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 떨어져 버립니다. 이날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입니다. 11, 12, 13, 14, 15, 16, 17, 여기 보면 한 18일 되네요. 이 저점에서 보면 9일이고 18일이니까 이 17, 9 기본수치 영역이죠. 우선은 이 당장 이게 9일입니다. 9일로 걸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1로 돼 있죠. 그죠? 41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요쯤 되겠네요. 40일 변화 1다음 날쯤 되고요. 이 기호가 여러분 일목사님 이분이 차트에다가 시간 숫자를 기본 숫자를 일일이 쓸라 그러면 좀 복잡해지니까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삼각형 이게 이제 17이고요. X가 9일이고요. 동그라미가 26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X 들어가면 뭐 33, 삼각형 들어가면 이게 42 이런 식으로 차트에다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40일 변화일에 S점에 구름에 9일에 줄줄이 걸리고 그러면 올라가서 몰라도 그 다음날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는 그때 다시는 고점 갱신을 못하리. 이게 뭉쳐있다가 여기서 확 깨버리죠. 요런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런 뭉쳐있다 확 깨. 그러면 이 전환선 기준선이 확 꺾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앞에 구름이 확 꺾어져 버립니다. 같이 변해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두는 이미 지나간 시세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 맞죠? 그러나 여기서도 유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발견하기 힘든 것이고요. 이 흘러오면서 나타나는 균형표 이런 상황이 다양한 형태들을 공부를 해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또 다음에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건 제가 파동 때문에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너무 많이 하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갔을 때 이 파동이 이러면 아예 한 파동밖에 안 돼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시세는요 아주 단기를 빼고는 이 I 파동 하나로는 바닥을 절대 못 만듭니다. 제가 뭐 절대라고까지 할게요. 그 N자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가 한 26일 떨어질걸요. 2, 4, 6, 8, 10, 12, 14, 16, 18, 20, 그렇죠. 여기까지 26일이죠. 여기까지 26일 떨어진 1기를 떨어졌단 말입니다. 1기를 떨어졌는데 N자라도 되면 이걸 단기 바닥에가 어떻게 좀 더 뭘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한 파동 I 파동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떨어지면 일목에서 이게 한 파동이라고 그러고 이 영문에 I자라 그럽니다. 끝끝에 돌아가면 V 파동이고요. 이렇게 가면 M 파동, 3파동이 됩니다. 이게 들때 빈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시기도 그렇잖아요. 그다음 이게 또 이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잘 가던 시세가 하락 조정이 들어가지고 반등도 없이 26일을 그냥 쫙 빼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한 문제예요. 파동적으로 문제예요. 물론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이 결론을 보고 하는 갖다 대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요, 여러분,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너무 파동을 많이 넣으면 얘도 힘이 좀 없어요. 이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안 쉬고 또 너무 이렇게 올려버리면 바닥에서 뭐 26일 사이 2배 올라가면 이거 좀 팔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너무 급등해도 문제.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중용, 뭐 적당히 무리 안 가게, 지표 과열 안 되게 적당히 시켜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게 좋고요. 근데 그게 너무 중간에 이렇게 패되면, 파동이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되면 이건 뭐죠? 짧은 구간 안에 여기에 파동이 5개, 7개씩 들어가고 이러면 그만큼 매도가 자주 등장하고 이런 애먹이는 주식이라는 그런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방금 나온 그림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저기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갔던 시세가 첫 조정이 26일에 아이파 한 방으로 때렸다. 이건 좀 곤란한 겁니다. 물론 이 안에 뭐 엄청난 갭이나 다 음연이 많이 붙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음봉이 많긴 하죠. 물론 많긴 합니다. 근데 뭐 왕창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여기까지, 그죠? 네. 그러니까 파동을 보면서 이제 이 시세의 의지를 좀 잃는다고도 합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사람을 놓고도 아이고 어떡하지, 사람이 너무 병약하게 생겼네. 야, 겉보기도 이 사람 참 기골이 장대한 게, 야, 진짜 막 장군감이네. 이 보세요. 이 M 파동 하나에 여기까지 다 잡혀버립니다. 이 밑에까지 다 빼버립니다. 300대까지 그냥 빼버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시세가, 여기는 보세요. 떨어지면서 벌써 여기서부터 반등이 한 절반 정도 강하게 오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26일이 돼가 떨어지고요. 얘는 26일 만에 한 줄을 빼버린다니까요. 우선 보기에도 좀 다른데, 이 파동 자체는 하락이 굉장히 강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등을 잘 주고 여기서 상바닥 만들고 돌아가잖아요. 아니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눌림목바닥을 26일간에 걸쳐서 쌍바닥을 주고 일목의 준비 구성을 주고 뒤집어 간다든지, 각각의 그림들이 보면 시세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크게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다르다라고 하듯이 출발의 과정이나 그 하락의 과정 이런 것들을 봐도 조금은 이제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워낙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제는 죽을 것 같더니 오늘 뭐 완전 뭐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도 있고, 그죠? 어제까지는 뭐 들판을 날아다니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뭐 아이고 나죽수하고 들어누워가지고 꼼짝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기술적 부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확률적으로, 개연성 이런 겁니다. 절대 뭐 이렇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 강의하는 거 뭘 해서 그런데 보면 굳이 뭘 장사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어떻게나 그렇게들 화근을 많이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일목사님 이분은 젊은 사람이 주식 관련 책 쓰는 것도 반대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정시와 인생 경험을 하고 책을 쓰라고까지 하는 분이죠. 물론 그건 이제 그분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약간 이해는 가요. 우선 보기에는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급등입니다. 이러면 대박 납니다. 그런 건 확률의 문제거든요. 급했더니 넓은 상가 주거나 급등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확언들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됐고요. 저는 이제 우선 설명하기 좋아서 우리 그 리눅스님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까지도 말씀드려 놓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후행 스팬이 변곡점 역할을 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덜 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부터 26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효과는 조금 덜합니다. 제가 이거 말고 첫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은 후행 스핀 역할이 대단했죠. 직전 저점 통과할 때 돌아가고 직전 고점 넘어갈 때 여기서 꺾어지고, 그죠? 여기서는 조합이 좀 덜해요. 대신에 그냥 여기서는 호전 나오고요.
호전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탈 없다가 여기 와가지고 역전하려다가 치고 지나가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후행스편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 구름이나 기준선이나 목표치나 파동이나 시간, S파동요. 그 다음에 단기 시간의 리듬, 이런 것들이 조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후행수편의 큰 도움을 받지 않아도 가능은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갈 때 그냥 출발하는 이상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좋잖아요. 기준선 전환 정비율 속에서 전환선은 잠깐 이탈하더라도 기준선을 안 끼고 올라가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여기서는 보면은 좀 둔탁했죠. 전환선하고 역전도 나고 호전했다가 역전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역전했다고 여기서 바라버리면은 그 다음 또 올라가니까 이건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전 역전만 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조정이 좀 사실은 좀 깊게 와서 전환선 기준선 정배를 만들어 놓고 깔끔하게 간 시세는 아닌데, 그런 속에서도 뭐 또 그 이야기입니다. 기준선, 가격상, 시간상 이런 리듬들을 타면서 갔기 때문에 좀 대응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건 뭐 횡보 혼조장은 아닌데요. 일봉산 2부는 이제 횡보 혼조 등락장 걸리면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자예요. 그런 데서 조금 벌었다고 재미부처가 자꾸 하다가 잘못하면 크게 다친다고. 왜냐하면 횡보 등락장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횡보 등락을 해도 가격, 시간, 뭐 파동상의 특정 리듬을 타주면 쉽죠. 그런 부분에서 균형표가 장점이 있고요. 단 그게 이름 그대로 리듬 박자를 타주면 편합니다. 안 타주면 어렵고요. 그런 장은 그냥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억지로 머리 싸자매고요. 추세도 없고 리듬도 없고 가격도 없고 파동도 없고 파동은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막 난삽하다 그러면 굳이 거기다 달려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버려버리면 되고요. 그 종목 아니라 종목 있고요. 그건 아니라도 또 매매할 수 있는 시기는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균형표 한국경제TV 일목강의 제2권 2강에 들어갔던 원전 제2권 완결편의 종화균형표 요 중간 부분을 제가 다시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 이제 몇 가지 더 있지만 그까지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를 안 듣고 오시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